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엑셀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 4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입력된 셀을 세워주는 count 함수, 텍스트가 입력된 셀을 세워주는 count A 함수, 조건이 하나일 때 count if 함수, 조건이 여러 개일 때 count if s 함수의 기본 개념과 상황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함수이니까요. 기본기를 탄탄히 익히셔서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4가지 함수의 기본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ount 함수는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로서 셀의 내용이 숫자일 때만 산출이 가능합니다. count 함수는 엑셀에서 기본 단축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축키는 Alt, H, U, C를 누르시면 되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count 함수를 입력하고 괄호 안에 대상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대상 범위는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ount A 함수입니다. count A 함수는 텍스트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셀의 내용이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일 때만 산출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함수의 구조는 count A를 입력하고 괄호 안에 count 함수와 마찬가지로 대상 범위를 여러 가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ount if 함수입니다. count if 함수는 단일 조건부에 대해서 카운트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숫자나 텍스트 모두 가능하고 조건에 와일드카드나 범위 입력이 가능합니다. 함수의 입력 방법은 조건 목록에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찾아낼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count if s 함수입니다. count if s 함수 역시 count if 함수와 마찬가지로 숫자와 텍스트 셀을 모두 세워줄 수 있는 함수이지만 다수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조건에 와일드카드 또는 범위 입력이 가능하고요. count if s 함수의 입력 방법은 count if s를 입력하고 괄호 안에 조건에 대한 목록 범위 콤마로 구분해서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 다시 콤마로 구분해서 두 번째 조건 목록 범위를 지정하고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는 겁니다. 조건은 2개, 3개, 그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은 AND 조건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표와 같이 지역, 월매출, 형태, 계정 시기, 직원수, 점주의 정보가 나와 있는 표가 있고요. 이 표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에 맞게 4가지 함수에 대해서 값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장수를 count 함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count 함수는 숫자로 된 셀을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숫자로 된 셀을 지정을 했는데 매장수가 21로 나왔네요. 그리고 count A 함수로 매장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A 함수는 텍스트로 된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텍스트로 된 지역 부분의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25개가 나왔네요. count 함수에서는 숫자가 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매장수가 count A 함수와 다르게 나왔네요. 이럴 때는 count 함수의 범위를 날짜로 옮기시거나 직원수로 옮기시면 동일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날짜 역시 숫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숫자로 구분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날짜는 텍스트로도 인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세워주는 count A 함수에서도 날짜 부분을 선택하시면 동일하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count if 함수로 매장의 전체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부분의 전체를 선택하고 조건은 빈칸이 아닌 경우로 하겠습니다. 부등호가 서로 마주보도록 다이아몬드 표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빈칸이 아닐 때로 적어 주시고 이 부분을 따옴표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50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count if s 함수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역 범위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고 쌍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넣을 때 빈칸이 아닌 곳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따옴표로 다시 닫아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똑같이 50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왜 두 개가 50이라는 숫자가 나왔냐면 셀 병합이 되어 있는 칸이기 때문에 두 셀에 모두 내용이 입력된 것으로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셀 범위를 보시면 B에서 C까지 두 개의 열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만일 이 범위를 반으로 줄이면 이런 식으로 맞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셀 병합이 된 상태에서 셀의 개수를 셀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은 서울 지역에 대한 매장 개수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카운트 함수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 지역인 부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면 콤마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엔터를 눌렀더니 0이 나왔네요. 왜 0이 나왔냐면 카운트 함수는 숫자만 인식을 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숫자 셀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5개라는 숫자가 나왔죠. 카운트 A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을 그냥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서울이라고 입력된 부분만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5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카운트 if 함수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 범위를 설정해 준 상태에서 콤마로 구분하고 서울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5개로 나오네요. 이 부분도 count if s 함수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count if s 함수를 입력하고 지역 범위의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고 count if 함수에서는 서울이라고 직접 입력을 했지만 이번엔 셀 지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5개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개점 시기가 2020년 1월 이전인 매장 수에 대해서 카운트 함수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운트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2020년 1월 이전이니까 2020년이 아닌 셀만 지정을 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짜는 숫자와 텍스트에 모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이 부분을 count A 함수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count A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개점 시기를 똑같이 2020년이 아닌 곳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17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count if 함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점 시기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쌍따옴표 안에 부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2020년 01월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쌍따옴표를 닫아주겠습니다. 날짜 부분을 2020-01로 입력한 이유는 엑셀에서 날짜를 인식할 때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동일하게 17개란 숫자가 나왔네요. count if s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개점 시기의 전체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고 쌍따옴표 안에 부호를 넣고 날짜 부분을 넣어준 다음에 쌍따옴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4가지 다 동일하게 1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점주의 이름이 김씨인 매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함수를 입력하고 점주의 이름이 김씨인 곳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함수는 숫자만 인식을 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김씨인 매장 옆에 직원 수의 부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개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count A 함수로 동일하게 김씨인 매장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콤마가 들어가도록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5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동일한 조건으로 count if 함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주의 전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쌍따옴표 안에 김이라고 입력을 하고 뒤에는 별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와일드카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와일드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쌍따옴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똑같이 5개로 나오네요. count if s 함수로 입력을 해주고 똑같이 점주 부분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고 쌍따옴표 안에 김, 별을 넣어주고 쌍따옴표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개가 동일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매출 기준으로 매장수를 세어볼 건데 매출 기준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곳만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월 매출이 2,500만 원이 넘는 곳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10개가 나왔네요. count A 함수로도 동일하게 월 매출이 2,500만 원이 넘는 곳에 지역 부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0개가 찾아졌네요. 그리고 count if 함수로 월 매출 부분의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콤마로 구분을 해서 셀 지정으로 2,500만 원 이상인 곳을 클릭해주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10개라고 똑같이 나왔고요. count if s 함수로도 똑같이 월 매출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콤마로 구분한 다음에 셀 지정으로 조건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랬더니 4곳 모두 10개라고 동일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조건이 2개일 때의 매장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은 서울이고요. 형태는 직영점입니다. 그러면 count 함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은 서울이고요. 형태는 직영점인 곳에서 월 매출 부분을 선택해서 숫자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인데 직영점인 곳만 선택을 할게요. 그랬더니 3곳으로 나왔고 count A 함수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면서 형태가 직영점인 곳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ount A는 글씨만 인지를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형태 부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3곳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count if 함수인데 count if 함수는 조건이 2개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count if s 함수로 한번 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역의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해주고요. 조건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형태 부분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형태의 조건은 직영점이네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4곳으로 나왔죠. 아마도 count와 count A 함수에서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면 서울인데 직영점인 곳이 이곳이 빠졌네요. 그래서 4곳이어야 되는데 3곳으로 나왔고 동일하게 여기를 빼먹었기 때문에 3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3개일 때 한번 count 함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지역은 서울이고 점주 이름인 성이 김씨고 직원 수는 5명 초과가 되는 사업장입니다. 서울 지역이고 점주 이름은 김씨인 곳을 찾아야 되겠죠. 서울 지역이고 김씨고 그리고 직원 수가 5명이 넘는 곳이네요. 그리고 서울이고 네, 여기 이렇게 2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count A 함수로 동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 지역이면서 김씨인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ount A 함수로 찾을 때는 3곳으로 나왔네요. count if 함수는 조건이 하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count if s 함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s 함수로 첫 번째 조건인 지역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콤마로 구분해서 셀 지정으로 서울을 입력해 줍니다. 두 번째는 점주 부분이죠. 점주 부분의 범위를 전체 선택하고 콤마를 눌러서 크라이테리아 2 점주 부분의 긴 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눌러서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3 세 번째 조건이죠. 직원 수 부분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크라이테리아 3 이 부분은 조건을 입력하라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인 5명 초과 부분을 셀 지정해 주겠습니다. 엔터를 눌렀더니 3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카운트 부분에서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세 군데로 나왔어야 되는데 두 군데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나 카운트 A나 카운트 if 함수나 카운트 if S 함수가 동일한 숫자를 구해주기는 하지만 목록이 훨씬 더 많아질 때는 count if나 count if s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입력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count 함수나 count a 함수 사용할 수 있지만 count if s 함수로 할 때 더 정확하다는 게 나타났고요. 조건이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count if 함수는 사용할 수 없지만 count if s 함수로 산출을 하는 것이 count 함수나 count a 함수로 구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는 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 조건을 입력해서 셀의 개수를 세야 되는 경우에는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해 주시고 조건을 입력해서 셀의 개수를 세야 될 때는 count if 함수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먼저 count if 함수로 조건을 입력을 할 건데요.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이래요. 그래서 월 매출 부분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조건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을 때는 부등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앰퍼샌드를 입력해 줍니다. 기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일 때의 값을 9개라고 나타냈는데 맞는지 한번 볼까요? 필터에서 숫자 필터 부분에서 크거나 같음이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고 3천만 원을 입력해 줄게요. 그랬더니 셀의 개수가 9개로 정확하게 나왔죠. count if s 함수로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월 매출 부분에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부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앰퍼샌드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오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count if s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에 대한 셀의 개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count if s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그리고 매출이 6천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8개라고 나오죠. 그래서 count if s 함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해서 범위에 대한 수량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이 8개라는 숫자가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숫자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로 오셔서 부호는 이상이고요. 3천만 원을 입력하고 그리고 부호는 미만이죠. 미만이고 6천만 원을 입력해 줄게요. 그랬더니 셀의 개수가 8개로 정확하게 나왔죠. 이처럼 count if s 함수는 범위에 대한 셀의 개수도 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를 익히셔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